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은 뭘 볼 거냐면 예측 가능한 대형 호재 세 가지를 제가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뭐 딱딱딱딱 언급 드리고 그게 왜 대형 호재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거예요. 해서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나시죠? 진짜 호재, 가짜 호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구분하실 수 있죠, 이제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지난 강의 한번 보고 오세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대형 호재, 예측 가능한 대형 호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드릴 겁니다. 물론 악재도 말씀드릴 거예요. 악재는 요 4강에서. 자, 예측 가능한 대형 호재 세 가지. 불장의 소재. 그러니까 한번 펌핑해야 되는데 뉴스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그래야지 기자분들이 밥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기자분들이 끼워 맞추기 기사 쓰죠. 그쵸? 예. 그러니까 기자분들을 배려한 이런 호재. 예. 자, 아까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호재는 어떻게 해야 호재다? 수요가 늘어나거나 안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거나 이래야지 호재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예측 가능한 대형 호재. 제가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 중국의 코인 시장 개방. 그러니까 중국이 코인 거래를 허가하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암호화폐 ETF 승인. 암호화폐 ETF 승인.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세계 경제 위기.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호재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세계 경제 위기까지예요. 세계 경제 위기는 왜지?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것들이 쉽게 말하면 시간 순서상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도 해요. 시간 순서상. 네, 근데 이거 바뀔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러한 호재들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 언급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 중국의 코인 시장 개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중국의 코인 시장 개방. 사실 말만 들어도 알기 쉬울 거예요. 왜 이게 호재인지. 자, 이게 언제냐면 2017년도 9월입니다. 2017년도 9월. 요게 이더리움이 30% 급락했는데 중국 ICO 금지로 이더리움의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ICO 금지인데 이더리움이 떨어져?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ICO 해가지고 자금을 모집하거든요. 자금 모집할 때 이더리움을 받아요. 예, 이더리움 받아가지고 그 이더리움이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뭐 이건 중요한 얘기 아니고 이거가 나온 이후에 아예 중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예 그냥 중국 국적인 사람은 죽기 싫으면 암호화폐 거래하지 마. 예.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중국 거래소였던 바이낸스, 후오비 뭐 이런 애들이 그 해외로 다 지사를 다 OKX 이런 애들도 다 해외로 회사들 다 이전해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해외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원래 중국인데 해외로 나갔다가 이제 다시 중국 들어간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작년 9월이요. 2017년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이죠. 2017년 9월에 언제 요때. 지금 요거 비트코인 떨어진 거 보이세요? 예. 요걸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가격을 보면요. 이게 5,000달러였는데 5,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0%가 폭락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해서 이게 보면은 한 2주? 예, 2주 만에 40%가 그냥 폭락한 거예요. 이때 진짜 암호화폐 시장 망한다 이런 소리 진짜 많았어요. 예, 해가지고 막 중국 거래소 다 뭐 망하고 막 중국 거래소에 막 다 거래량 해가지고 막 그냥 막 가격도 난리 나고 막 사람들 막 다 나가고 왜 이게 악재였고 이때 당시에는 중국이 빠져나가는 게 악재였겠죠. 왜 악재였겠어요? 심플하잖아요.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수요 공급 곡선 아까 보셨죠? 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코인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뭔지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이게 엄청난 악재였어요. 중국이 빠져나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악재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래서 지금 중국 국적인 사람들은 중국 국적 뭐 암암리에는 매매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코인 거래를 못 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뭐 미국도 아니고 진핑이 형이 있으니까 진핑이 형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사실 거래하기 쉽지 않겠죠. 예, 여차하면 죽으니까. 네,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못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거기 근데 중국에서도 아시겠지만 그 코인을 거래하고 싶은 욕구는 엄청 많아요. 거기가 어쨌든 거기도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예. 말로만 이렇게 하지만 결국엔 자본주의 대국으로 어쨌든 성장한 건데 중국이.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을 더 벌리고 싶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암호화폐 거래를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중국에 이미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폭락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중국이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면 그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왜 2017년에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 많은 인구 중에 도대체 몇 %는 알았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들 말고 지금은 더 많이 알려지고, 예, 더 체계가 잡혀져 있고, 그럼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럼 더 큰 호재가 될 수 있겠다. 요 얘기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어요. 최근 이거 강의를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2019년 11월이에요. 네,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보여주는 게, 자, 그 진핑이 형이 그 블록체인은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블록체인이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떠한 게 있었냐면 CBDC인가 해가지고 국가주도 코인을 중국에 발행한다 그랬었어요. 뭐냐면 중국에 있는 화폐랑 1대1로 매칭이 되는 걸 수도 있겠고, 안 그러면 다른 거랑 1대1이 매칭될 수도 있겠고,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지수를 통해서 매칭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중국의 중앙은행이 주도한 코인을 만들겠다. 요런 얘기가 있었거든요가 아니고 실제로 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요거 나왔을 때도 중국이 코인 시장을 여는 게 아닐까? 예, 기존에 테더나 달러, 안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고 요걸로 코인 거래하게 해주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 거래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요걸로 사도 비트코인 가격 오르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얘기가 있었던 찰나에 진핑이 형이 뭐라 그랬냐면 블록체인은 기회 발언 딱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기회다! 딱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때입니다. 요때. 해가지고 한 방에 40%가 올랐어요. 시진핑이 그런 발언을 해서 한 방에 40%가 올랐습니다. CBDC도 발행해. 중국 코인도 발행하는데 중국 코인을 저랑 제 유튜브 구독자분은 인민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인민코인. 이제부터 우리 이거를 인민코인을 얘기할게요. 인민코인도 발행하는데 블록체인은 기회다 라고까지 얘기해. 그럼 뭐예요, 사람들은? 이거 난리 났다 해가지고 40%가 올랐던 거죠. 그럼 이 직후에 뭐라고 했냐면 암호화폐는 사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암호화폐는 사기. 그래서 아까 전에 똑같은 차트예요. 요때 그것 때문에 올랐지만 올라간 걸 그대로 다 뱉은 거예요. 올라간 게 그대로 다 떨어지고 더 떨어진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 중국이 코인 시장이 열리냐 안 열리냐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잘 반영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진핑이 형이 암호화폐는 기회다. 폭등. 예? 그 다음에 암호화폐는 사기다. 폭락. 진핑이 형의 얘기는 그거예요. 뭐냐면 블록체인은 정말 좋은 기회지만 내가 만든 블록체인만 좋은 거다. 약간 이러한 의미예요, 사실. 예? 이러한 의미로 말한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블록체인은 기회다. 진핑이 형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중국 사람들한테 막 풀려나? 그럼 자금 들어오면 우리 미리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 중국 사람들 들어오면 갑자기 수요 많아지면 가격 폭등할 때 미리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저 1강에서도 얘기했었죠. 1년 뒤에 비트코인 살아남고 지금보다 가격이 높을 것 같으면 사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중국 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더 많이 사는 거고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의 내적의 가치가 어떻고 이런 것도 물론 따져봐야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할 때는. 예, 투자할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에 관련된 얘기는 초급 강의에서 많이 했으니까 초급 강의 들으시고, 네,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해서 언젠가는 중국의 블록체인 시장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개방된다라고 하면 그게 어쨌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 그리고 그런 거에 의해서 가격의 폭등, 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럼 여기서 만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P 다시 해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아시겠죠? 수요 공급 곡선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게 끝이에요.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나요? 뒤에 있는 게 너무, 사실 뒤에 있는 게 너무 길어가지고 좀 잘랐어. 예, 뒤에 세 개를 다 하려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좀 잘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두 가지, ETF랑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걸 해가지고, 이런 시장에 이러한 뉴스가 들려온다 그러면 무조건 사세요. 이런 뜻으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어쨌든 세력들이 올리려면 이러한 이슈거리를 가지고 올릴 겁니다. 분명 이러한 이슈거리를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타이밍 맞춰가지고 올릴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이미 가격이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이거 가지고 매매를 해라 이러한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뉴스에 너무 일비하지 말아라. 이러한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이상으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